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주요 농민단체들이 농민 중심의 직접지불제 개편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직불제 개편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새해 들어 정부와 농민단체 사이에 직불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농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건데 직불제 개편이 농정의 근본을 뒤흔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큰 틀을 만드는 첫 단계부터 농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정부 역시 직불제 개편 관련 세부 시행 방안을 만들 때 농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세부안뿐만 아니라 기본 방향을 세우는 단계부터 농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농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농민 중심의 직불제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작목별로 또 지역별로 영농 형태별로 다양한 농민들이 직불제 개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안 역시 뜨거운 감자. 농민단체들은 쌀값의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변동직불제를 없애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정부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직불제를 개편하면 쌀 수급 균형이 맞아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수확기 시장 안정장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직불금 재정 규모는 1조 8천억 이상. 그러나 쌀 전업농은 3조 2천억 이상, 한농연은 3조 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세농의 직불금은 올리되 대농의 직불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최소 3조 원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영세농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영세농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5헥타르 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런 기초직불제 형식이 아니라 전체 농민에게 농업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체 농민에게 일정액을 면적과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게 농민수당제이고 저희는 이번에 직불제 개편 논의에서 농민수당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민단체들은 직불제 개편에 앞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2017년보다 크게 오르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벼 작황이 좋지 않아 소득 증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두석 기자입니다.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벼 40kg 한 포대당 1등급 기준 67,0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의 산출 기준이 되는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93,568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2017년산 52,570원에 비해 27.5% 상승했습니다. 공공비축미 등급별 매입 가격을 살펴보면 40kg 한 포대 기준 특등급 69,260원, 1등급 67,050원, 2등급 64,070원, 3등급 57,030원입니다. 다만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 비율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가에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의 3만 원을 제외하고 37,050원을 지난해 말 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농가들에게 지급된 총 금액은 8,118억 원, 2017년산 지급 금액인 6,441억 원에 비해 26%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해 부진했던 벼작황으로 농가 소득은 매입 가격 상승에 비해 더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산 공공비축 및 특등급 출현 비율은 30.2%에 불과해 2018년산 43%에 비해 12.8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벼 나달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전국의 폭염과 강우 등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공공비축 미국의 매입 대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농가들의, 특히 쌀농가들의 소득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쌀값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친환경 벼 매입량 2,500톤을 포함한 공공비축미 매입 목표량 35만 톤을 100%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즉 PLS에 대해 저희 뉴스24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다뤘었죠.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PLS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어떤 제도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LS의 개념과 더불어 정부가 PLS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최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PLS란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이라는 뜻으로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농약은 일률적으로 잔류 허용 기준 0.01ppm을 적용받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 과일류에 한해 시행됐던 PLS를 올해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이 PLS 시행을 두고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LS 시행을 감행한 정부는 PLS 연착륙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총 7,018개의 농약을 등록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로써 등록 농약은 54,525개로 확대되면서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부적 함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역시 지난해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2,735개의 잔류 허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무인 헬기나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뿌렸을 때 비산 농약으로 인해 옆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 비산 거리를 시험하고 살포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이 밖에도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전국에 배포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문 컨설팅과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네, PLS의 개념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PLS와 관련해서 더 알아둬야 할 점은 없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다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다혜 기자, 먼저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PLS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는 농약 사용량이 2016년 기준 1헥타르당 연간 9.3kg으로 농약 다소비 국가에 속합니다. 2017년 7월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을 계기로 국내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졌는데요.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PLS 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ppm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PLS를 전면 시행하면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하니까 먹거리 안전은 보장이 되겠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미등록 농약 기준에 적용되는 0.01 ppm이라는 것,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0.01 ppm은 독성학적으로도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 수준이고 해외에서는 일률적 기준으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최소 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0.01 ppm은 농산물 100kg당 농약이 1mg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쌀을 기준으로 하면 80kg 25포대 중에 쌀알 1개 정도의 양입니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PLS를 아주 섣부르게 진행을 하면서 농가에 큰 혼란을 줬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부터 PLS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PLS 제도는 이미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됐고 유럽연합 역시 2008년부터 적용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PLS 제도의 시행을 피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PLS 제도가 어쨌든 시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농가에서는 부족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좋을까요? 네,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농약 라벨에 표시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성분을 가진 농약이더라도 제조회사별로 적용 대상 작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농약으로 방제해도 그 효과가 줄어들고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희석 배수를 줄이거나 방제 횟수를 늘리는 등 임의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거주지 인근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대로 농약을 장기 사용하면 잔류 기준 초과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PLS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계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농업 농촌이 처한 위기를 다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희망찬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농업 농촌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농업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6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농업 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 로컬푸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농축산물 생산 단계 안전 환경 엄격 관리, 농촌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황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신년 사자성어로 인정승천을 꼽았습니다. 인정승천은 사람이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황 위원장은 올해는 모든 농민들이 인정받고 농업 현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농민들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올해 신년 인사와 경영 화두로 사자성어 동심동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김 회장은 동심동덕의 구체적인 사례로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과 더불어 지역 농축협 경쟁력 강화,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3년 전 시작한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10만 임직원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협 사료가 배합 사료값의 2.2% 할인 판매를 오는 3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는 2017년 11월을 시작으로 벌써 4번째 연장 조치인데 축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축산업계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협 사료가 배합 사료값의 2.2% 할인 판매를 3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이번 할인 판매 연장은 지난해 하반기 국제 곡물값이 상승하고 환율의 고공행진 여파로 올해 농협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축산농가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요. 농가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이라는 법농협 역점 추진 사항과 어떤 협동조합 정신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협 사료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의 약 17%를 점유하고 현재 전국 12개 공장이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농협 사료 공장은 해썹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료를 꾸준히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협 사료의 사료값 할인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혜택은 지난해 말까지 누적액 366억 원에 달했고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올 3월 말까지 55억 원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농협 사료 측은 추산했습니다. 김영수 농협 사료 대표는 축산농가와의 동반 성장을 꾸준히 지향하고 실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AI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세는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올 겨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거점 소독시설과 이동 통제초소, 농가 소독 등 기존 3단계 방역 체계에 이동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5단계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입식 절차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등검은 말벌의 직접 피해액이 연간 1,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등검은 말벌 출현율은 91.6%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난 셈입니다. 등검은 말벌에 잡아먹힌 꿀벌의 피해율은 24.3%에 달할 뿐 아니라 토종 말벌과 서식지 경쟁을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장수 말벌과 존말벌 등의 개체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을 통해 등검은 말벌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한 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주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문막 화훼단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순수 원목을 사용하겠다던 관련 개발업체가 다시 쓰레기 연료인 SRF를 사용하겠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의 문막 SRF 열병합 발전소 인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멧돼지 160마리를 포함해 3천여 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또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6농가에 철망과 전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했을 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를 입은 19농가에는 1,3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오늘의 건강 먹거리는 김아연 기자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농산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채소 섭취량이 가장 적은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겨울철인 11월에서 2월 사이라고 합니다. 낮은 기온 탓에 채소 재배가 쉽지 않고 가격도 전반적으로 저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라도 채소는 필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겨울철 국민 채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뽀빠이를 천하장사로 만들었다는 이것. 먹었다 하면 힘이 불끈 초록색 채소의 대명사. 달달한 맛에 각종 비타민과 칼슘, 철분까지 가득한 겨울 건강지킴이 시금치를 소개합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으로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얼어붙은 땅에서 단단하게 여문 시금치 수확이 한창입니다. 시금치는 추위에도 잘 버티는 성질 덕분에 11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9월 한 중순경부터 파종을 시작해가지고 10월 근 중순까지 파종을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확은 보통 한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한 3월 한 초 중순까지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얼었다가 녹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 속도도 천천히 크면서 겨울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시금치는 분홍빛의 밑둥 부분이 다른 계절보다 더 달고 맛있어 겨울 식탁의 밥도둑으로도 불립니다. 맛만큼이나 영양도 최고인데요. 시금치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금치의 효능 중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바로 눈 건강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야맹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엽산 성분은 임산부가 먹어야 할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시금치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장수식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시금치 안에는 철분이나 칼슘 그리고 칼륨과 같은 무기질도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하거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또 혈압을 낮추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맛도 영양도 최고, 국민 채소 시금치.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볼까요? 시금치는 우리 몸의 결석을 만드는 수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시금치를 국으로 끓이게 되면 수산이 국물에 고스란히 우러나와 수산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겠죠. 따라서 시금치는 국보다는 한번 데쳐서 나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시금치국을 끓일 때도 데친 시금치를 사용하거나 쌀뜨물에 15분 정도 담가두면 수산 성분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또 시금치는 멸치와 만나면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합이 좋은 다시마를 이용해 육수를 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싱싱한 시금치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딱 눈으로 보기에 일단 색깔이 진한 녹색, 잎도 이렇게 좀 두껍게 보이고 이 줄기도 두꺼워 보이고 뿌리도 좀 두꺼워 보이고 이런 게 좀 좋은 시금치를 할 수 있죠. 조물조물 묻힌 시금치 나물과 겨울철 입맛 돋구는 구수한 시금치 된장국. 여기에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금치 피자까지. 우리 가족 영양 책임지는 시금치 요리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시금치만큼은 꼭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시금치를 구입한 후에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시금치는 냉장고나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은 한번 데쳐서 밀폐 용기에 담은 뒤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 비타민 E와 칼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아연 기자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